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미증시 오늘 3대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저희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겠죠.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미증시 단기 저점 구간 진입. 물론 이번 주에 나온 지표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긴 했고 오늘도 다행히 잘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는 있어서요. 대표님, 이 단기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단서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르죠. 뭐 기준도 없고 네. 다 전망이고 썰이고 뭐 그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비교적 좀 히트레이쇼가 높게 전망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일기 때 관세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그때 증시가 어땠고 경제가 어땠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바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지금 보시는 차트의 파란색이 2018년도와 2019년도의 S&P 500의 흐름이고요. 가운데 빨강색 직선 기준으로 왼쪽이 2018년도 한 해, 오른쪽이 2019년도 한 해 주가 흐름입니다. 이 보시면 지금 왼쪽 끝에 빨강색이 2025년도 어제까지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이제 막 시작되는 네. 올해 흐름이네요. 근데 변동성의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사실 관세에 대해서 심리적인 것 플러스 현재까지의 관세가 미국의 보편 관세 평균 수준이 한 2.2%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철강 관세, 뭐 캐나다에다가 관세 때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니까 미국의 보편 평균 관세가 한 8.9%, 9% 가까이 지금 끌어올렸다고 해요. 그거를 4월 2일 날 평균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면서 지난주까지 스카페 센터라든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라든가 트럼프조차도 큰 거 온다, 준비해라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편 관세를 지금 한 9% 되는 걸 한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텍스 파운데이션에서 앞으로 관세가 어느 정도 될 건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빨강색으로 그려놓은 리시프로컬 관세를 때렸을 때 한 12, 13% 정도까지 끌어올릴 거다 이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점인 건 분명하지만 앞으로 악재가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좀 낙관주의적으로 시장을 보는 편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월이나 또는 좀 길게는 올 가을 정도에는 이 관세 때리고 그럼 보복관세 맞고 이러면 미국 경제도 분명히 훼손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지금 이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7, 8, 9월 달에 820개 대중국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 25% 했고 2019년도 5월, 8월, 9월 달에 추가 관세했고 이 큰 과정 중에 이 초록색을 보시면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2018년 1, 4분기에 3.3%에서 3, 4분기 2.5%로 갔다가 4, 4분기에 사실 이 4, 4분기가 11월, 12월 접어들면서 S&P 그때 무려 29.5%가 빠져요. 근데 이제 연초에는 지금 그러니까 약간 혼조돼 있어서 잘 좀 구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연초에 살짝 지금 흔들린 거 2차원에서는 저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변동성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탄력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저점이니까 이게 또 이제부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고 이 관세가 쭉 흘러가는 과정에서 보복 관세 맞고 이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되고 때려맞고 이러면 경기 침체가 올 거 아니냐 이렇게 과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좀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관세가 때리고 이 지금 차트가 여기까지가 지금 7, 8, 9월 달이고 관세를 다 맞고 이제 보복관세 맞고 이럴 때 미국 경제가 4, 4분기에 0.6%로 확 위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과대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한 딥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계속 우리가 발표되는 하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화면 정 가운데 쪽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운데까지 쑥 빠지는 딱 4분기 3개월 동안이 19.5% 무려 20%까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앞으로 기다릴 거다 뭐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연초가 이 빨강색 부분에 거의 단기 저점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지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점점 이제 저점에 도달한 그쵸, 게 아닌가 네.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다행히 오늘 기분 나스닥 1.7, 8%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한 2, 3개월이건 뭐 2분기 연속이건 우상향하는
그 구간에는 진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함께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과 1기, 2기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좀 살펴봤고요. 잠시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 나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57.9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측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에서는 63.2를 예상했었기 때문에 이를 좀 많이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대표님 뭐 이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왔던 지표들 관련해서도 좀 돌아봐야겠죠. 네,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미시건 심리지표, 기대지표, 소프트 데이터잖아요. 평소에 그쵸.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을 때는 그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기대보다 하회했던 건 뭐 그럴 수 있다? 훈풍이지만 네.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지표예요. 제가 그래요?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네. 제가 운용 경력도 나름 있고 이op게 있었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죠. 네. 3월 12일 날 13일 날 보시는 대로 소비자 물가지수 왼쪽에 발표됐고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발표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뭐 제가 하나하나 수치 소개 안 드릴게요. 서브 지표 중에서도 뭐 커머더티라든가 신차 가격이라든가 쉘터, 주거비 월간으로 0.3, 0.2 이러니까 아주 그 무난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수치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PC에 산입이 되는 포트폴리오 관리비라든가 뭐 병원 진료비, 뭐 인페이션트라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이런 비용들이 살짝은 떴는데 그래도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 어쨌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아주 하향 안정되는 수치는 아직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전 3월 11일 날 발표됐던 졸트,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지표 중에 기억나시죠? 한참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거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노동시장 지표입니다. 이게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지지해주는 지표거든요. 그렇죠. 졸트 지표 자발적 퇴직 늘어났고 구인 공고 늘어났고 구인율도 늘어났고 그리고 해고율 줄어들었고 노동시장이 더없이 안정화 단계에서 그러니까 자발적 해고가 늘어났다는 게 이게 어떻게 들으시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좀 안 좋은 악재 아니냐? 전혀 악재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시장에 많이 충분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인 거예요. 네. 노동시장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날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총과에서 이게 사실 주간으로 발표되는 지표이면서도 노동시장을 실시간으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낸 지표예요. 주간 실업수당 총과에서 조금 올라간 것처럼 우려했지만 다시 쭉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2주 이상 연속 컨티뉴잉 저블리스 클레임도 지난주에 조금 떴지만 다시 또 하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하드 데이터, 실물 데이터들은 아주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주 전까지만 해도 워낙 시장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너무 좋다고만 말씀드리면 호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까 해서 제가 조심을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타방송 나가면서 네. 욕을 먹더라도 좀 세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변동성 지표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거의 저점에 근접한 것 같고 이제는 조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다.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미국의 월가의 구루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소개해드리죠. 네, 그럼 뭐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그럴까요? 보죠. 제가 요새 이제 다른 곳에서도 꼭 중요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앵커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럼프라든가 스카페센트 요새 뭐 정부 긴축해야 되고 재정을 네. 아껴야 되고 이러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지출해야 되는 늘상 지출한 정부 지출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긴축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실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그 정부가 경제를 유지하고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데 시중의 유동성이라든가 통화량을 관리하는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중앙은행 쪽 같으면 영래포 잔고 시장이라든가 또 채권을 발행, 재무부 같으면 어제 오늘 뭐 10년물, 30년물 경매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한다든가 지금 보고 계시는 재무부의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TGA라고 해서 재무부 일반 계정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게 나라의 국가 곳간입니다. 실제 국가가 갖고 있는 현금량이 어떤지를 데일리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요.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이라고 해서 이걸 제가 지난 2월 21일 아래부터 3월 6일, 3월 12일 그저께 잔고가 얼마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2월 21일 날 7,380억 달러였다가 가장 아래에 있는 테이블이죠. 네네, 네. 중간에 있는 3월 6일이 5,290억 달러, 그저께가 4,500억 달러로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의 양을 줄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줄인 현금이 어디로 나갈까요? 시중에 그렇죠. 뿌려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라든가 스카페에서 경제 수장들이 긴축해야 되고 재정을 견실해야 된다 이 말은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아끼자고
이런 톤이라는 거고 실제 정부에서 시중에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뿌려대는 돈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뿌려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추세가 우측에서 보시는 짙은 그래프가 같은 기간 동안에 작년에 뿌렸던 추이고 파란색이 올해 뿌리는 추이입니다. 적어도 작년보다 더 높은 금액을 뿌려대고 있죠. 네, 기울기가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레토릭하고는 다르게 정부가 실제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뿌려대고 있는 그 유동성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지금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진성 데이터인 것이고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아주 근저에 있는 흐름 아니겠나.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주가가 급하게 빠졌습니다만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가 됐건 3, 4분기가 됐건 이제 우상향을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서 늘 강조해 주셨던 게 이런 심리보다는 실질적인 그렇죠. 데이터를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앞서 변동성이 지금 잠잠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체크해봐야겠죠? 한번 보죠. 예. 뭐 제가 한 3번째 소개드립니다. 맞아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할 때는 뭔가 네.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썰로 괜찮을 것 같다 이거 근거 없지 않습니까? 설명력이 있는 지표. 네네. 빅스라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빅스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안 봐요. 왜냐하면 S&P 500의 종가를 가지고 그냥 후행적으로 이렇게 크게 움직였으니까 변동성이 높아졌어요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스큐 지수라고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참고하는 지표인데 그 옵션 시장에서 외가격 도달하기 굉장히 힘든 하락 방향이든 상승 방향이든 여기에 대해서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매도 또는 매수의 양을 갖고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향후에 한 달 동안에 내재된 변동성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선행 설명력이 높은 지표예요. 그런데 스큐 지표가 지금 어제까지 갖고 왔습니다만 쭉 스파이크했다가 제일 끝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이 하락하는 걸 보고 제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단기 저점에 근접한 거 아닌가.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면 시장의 단기적인 그 저점 내지는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저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유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고 단기 저점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씩은 좀 시장 전반에 매수로 대응해도 되지 않나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는 저희는 사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시장을 배팅하는 것보다는 대응하려고 하는 추이거든요. 네. 과거 한 30년 동안 보니까 미리 배팅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응하는 게 조금 수익이 조금 더 덜 수익을 얻더라도 히트레이쇼가 안전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에 이제 리밸런싱을 이 관련해서 조금 하려고 하는 입장이죠, 지금. 네. 자, 이렇게 지금 변동성 지표에 대한 내용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 뭐 힌트를 크게 얻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시장에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조금 빼먹고 제가 원래 이렇게 구루들이 뭐 미국에서 이랬더라라는 거 잘 소개 안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꾸 누구 말 빌려서 한다는 그 좀 그런 느낌이 있을까 봐. 그런데 지금 국면은 좀 달라요. 워낙 이 얼어붙어 있을 것이고 저희 포트폴리오도 훼손이 있습니다. 주식형 같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말 또는 미국의 월가에서 헤지 펀드들이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하나 꼭 설명드리고 다음 말씀을 네. 계속 드리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어제 JP모건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 빨강색, 파란색이 뭔지 뭐 구분 안 드리겠지만 헤지펀드 쪽에서 헤지펀드 전략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중에 펀더멘털 롱숏 전략을 쓰는 헤지펀드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어떤 심리 지표보다는 펀더멘털 지표에 근거해서 롱숏 포지션을 잡아가는 헤지펀드에서 매매 패턴이 지금 밑으로 쑥 빠지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오른쪽 부분에 쑥 빠졌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말이 매도를 계속했다가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보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미국 시장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중요한 정보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 현지 월가에서 계속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갖고 왔다가 지금 롱 포지션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동성 낮아지고 있고 뭐 롱 포지션을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단기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인데 뭐 다음 주에 소비 지표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발표됩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2월 달 참고로 1월 달에 리테일 소매 판매죠. 리테일 세일즈가 많이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거 나오고 그 다음 주에 PC 개인 소비 지출 나왔는데 그것도 안 좋게 나왔어요. 반면에 같이 발표된 개인 소득은 또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2, 3월 되면 평년 소비수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여러 구루들이 많이 지금 코멘트를 하는 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레리 핑크, 로렌스 핑크라고 해서 블랙락 회장입니다. 네. 일경이 넘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저는 사실 뭐 블랙락이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하우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JP모건에 근무해봤지만 그래요? 네. 많은 상품을 깔아놓는 종합자산 운용사라고 보는데
그 중에도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레리 핑크의 이번 코멘트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레리 핑크가 이 시점에 중요한 거는 트럼프하고 아주 밀월 관계예요. 트럼프가 지금 국제 외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파나마 운하를 50년 전에 미국이 파나마한테 양도를 해줍니다. 운영하고 먹고 사세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중국군이 주둔할 정도로 중국 회사에서 운영을 할 만큼 중국이 다 거의 뭐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연초에 그랬죠. 파나마 이거 뺏어올 거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블랙락에서 드디어 27조 원 들여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회수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밀월 관계고 트럼프의 의중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구르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앞으로 더 높은 변동성과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적당히 있을 거고 이에 따라 성장 둔화가 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고로 써드린 대로 3, 4분기 지나면 꽤 좋은 성장 궤도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확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라는 거를 이거보다는 좀 더 빨리 올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큰 하락이 있으면 반드시 사라. 바이 더 딥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덕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면 우리도 이분의 말을 좀 참고할 만한 이런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3, 4분기에 대한 희망을 좀 담은 멘트, 코멘트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었다라는 네.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트 하나 보여드리죠.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월별로 쭉 패턴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3월 둘째 주가 항상 하락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니겠어요? 뭐 이런 말씀으로 가름을 하죠.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희망을 갖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